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매고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아시죠?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일같이 바뀌고 있는 이 시황 흐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궁금한 것이 어디서 또 해소 가능할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요즘에 무료방송에도 많이 오시고요. 또 무료방송에서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가 어떤 섹터인가, 자, 종목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 무료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DB할 때 이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여기서 또 올라가주면서 지금도 한 6에서 7% 오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고 계신 분들 좋죠, 뭐. 일단 상승하고 있으니까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증시가 좀 오를 때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공포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장은 그런 공포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수 또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은 좀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물들을 받으면서 좀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전개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장은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즐기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가고 있는 종목이 더 가고 뛰는 말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절대 성급하게 털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의 주가는 뭐 신고가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혼조 장세죠. 긴 시간 동안 혼조 장세 나왔고 급등 나왔고 또 누르고 또 가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 또 시세 형성 원리 같은 거를 모르게 되면 올랐다가 눌림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반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성장 가치가 큰 상태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의 월봉 차트는 바로 이제 20년대 최고가를 형성 상태에서 신고가 랠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습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돼서 참 지루한 흐름, 답답한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었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커다란 장대 양봉을 세우는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IT 섹터들, 뭐 5G를 비롯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들 못 올랐던 종목들 참 기업 내용 괜찮은데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모멘텀과 수급이 따라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에 이 종목이 오늘 강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 긴 시간 동안 힘들으셨던 분들 잘하셨고요. 이미 앞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계속 일부러 눌러댄 것이고요. 눌러대고 나서 이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과 함께 자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이 되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림을 무시하고 좀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게 되면 좀 더 수익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역시 5G 관련 중에서 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DMS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5G, 그리고 2차 전지 외에 OLED 쪽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DMS의 주가가 지금 쉬지 않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워낙에 저가권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IT 섹터들 중에 못 올랐던 종목으로도 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털어내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극단한 그런 차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나오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10%, 20% 있다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50%, 30%, 40%, 5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살짝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현재 다른 종목들처럼 오르고 나서 눌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종목도 오르고 나서 또 한 번에 또 눌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MLCC와 관련된 부분들은 2차 전지 시장과 MLCC는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하반기 쪽에 그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MLCC 제품 가격 강세에 따른 주가 반대세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도망가거나 던질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현재 눌림목 조정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화콘덴서 오늘 장은 좀 하락 조정이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가져가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 또 궁금한 것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한 큐로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데 그죠? 이제 걱정할 일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걱정할 일은 없고요. 우리가 네.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큐는 이제 돌아서 다시 주도주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서 다시 주도주. 주도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내 종목은 떨어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서 주도주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3개의 주도 섹터들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네. 뭐 5G, 반도체 한쪽에만 몰아서 몰빵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돼요.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조금 그리고 그 5G 조금, 2차전지 조금 좀 넘어가서 또 OLED 조금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짜게 되면 아마 재밌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네. 일단 시장은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강세 분위기는 이상은 없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 외에는 시장의 강세 기조는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상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뭐 북한 얘기도 조금 살짝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하고 또 중국하고 또 다시 또 으르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악재는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임박해 있는 것도 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가 개선되는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국내 증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폭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기업들의 실적 고전이 지금 현재의 상승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들이 증권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많이 형성됐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거 외에 시장 자체가 꺾일 만한 조짐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걸 여러분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유망주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일부 낙폭과됐던 거래소 대형주들 올라갔었죠. 오늘 어떻습니까? 못 갑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철강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이런 보험주들이 실적과 성장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많이 빠져서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올라올 때 물량을 털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는 여전히 IT, 반도체 이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단 대형주도 쉰 상태에서 반도체라든가 2차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강세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모두가 강하게 가는 형태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DBI텍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다른 IT 종목이 쉬어가는 과정이 좀 폭락은 없습니다. 강한 하방 경기 나오죠. 주도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강한 하방 경기 연출될 정도로 시장의 기조는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자 일봉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던 미국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리지만 계속해서 추세를 살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차트를 가지고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추세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5일이 평선 내지는 추세를 깨고 내려올 때쯤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또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종목 중에 DB 하이텍 요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B 하이텍의 그림은요,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 말씀드렸죠. 20여 년 기간 동안 20년대 최고가를 지금 형성한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바로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을 중심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의 강력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20년대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앞에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신고가 20년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대장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보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주도주의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확실히 물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어제 빠진 그 반발 매수 때문에 올라도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의 상승이 예전에 한 4, 5%는 많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쵸. 요즘 기본으로 10%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믿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한 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내일 한 수는 후발 주도주 공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후발 주도주 공략. 주도주 공략에서 후발 주도주다. 어떤 그쵸. 걸 봐야 될까요? 섹터도 있고요. 자, 종목별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주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처럼 올라가는 장세가 그러니까 나오고 저는 있죠. 현대차가 이렇게 오를 줄, 그쵸. LG화학이 이렇게 오를 줄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돈 모두 좋아하죠. 네.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많은 유동성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처럼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아마 한 큐를 통해서 몇 번, 한두 번 정도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힘이고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아직도 증권시장에 많이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주들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중소형주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장중에 좀 출렁거리거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조정은 오히려 일부 이방 종목들,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뭡니까? 자, 반도체, 5G, 2차 전지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가는 종목들이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먼저 오르고 그런 상태에서 5G가 섰죠. 근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모르고 오른 상태에서 쉬니까 5G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순환합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들 섹터가 모두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 주도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그들 주도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5G 같은 종목들 중에서도 덜 올랐던 종목 중심에 이제 순환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급등했듯이 5G 관련주도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성 대비 저평가됐거나 덜 올랐던 종목 중심의 반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섹터별로도 OLED와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로도 매기는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걸 앞서 종목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들 종목으로도 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섹터를 중심으로 덜 올랐던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가시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그룹이 얼마 전에 이제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은 180조 원 투자 약속을 지킨다라는 기사죠. 그리고 국내 투자는 목표를 초과적으로 투자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약 130조 정도 자금을 투자를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가지고 그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삼성의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성의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들, 부품주들은 수혜를 받고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다가 아울러서 약 13조 원 정도의 OLED 투자도 같이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OLED 쪽, QD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그에 따른 OLED 관련주들의 부각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섹터입니다. 결국에 OLED 관련주에도 주목하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과 또 하반기 폴더블 폰 주식 그리고 QD OLED라든가 대형 OLED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소외됐던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겠다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DMS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ICD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ICD 같은 종목들은 OLED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 개 말씀드려서 여기서 한 큐를 통해서도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어제 장대 양봉 나왔고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긴 시간 동안에 고점을 높여가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나타납니다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우상향으로 돌고 있죠. 차트 패턴상의 주가도 모든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던 그런 주도 섹터가 먼저 쉬고 덜 올랐던 후발주 섹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섹터들 중에 OLED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있죠. 이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입니다. 이들 종목으로 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OLED라든가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 계속해서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 반도체라든가 5G, 2차전지 그들 섹터들 중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ICD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우리가 연결지어서 한 종목으로 또 매수를 해봐야 될 텐데 한규수 매니저님 눈에 띈 한 큐 종목은 어떤 거죠? 종목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오늘은 좀 안전하게 슈피겐코리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슈피겐코리아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슈피겐코리아는 실적 대비 참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네. 이제 하반기 이제 폴더블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생각인데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스마트폰과 또 폴더블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보호 장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한 업체고요. 이제 갤럭시 노트 이제 20이 출시가 되는데 그 갤럭시 노트 20 출시에 맞춰서 액세서리 케이스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 회사엔 자회사가 있습니다. 슈피겐 뷰티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소독제에 대해서 대규모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백신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소독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죠. 그런 대규모 수주 때문에 올해 하반기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재료들과 더불어서 신규 아이폰 출시라든가 제품 믹스를 통해서 매출 다변화를 통한 실적 개선이 상당폭 이루어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주가는 이미 올랐죠.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에 강하게 올라갔고요. 역시 고점 돌파하고 나서 긴 시간 동안에 횡보세를 기록합니다. 참 지루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엔 추세 전환하고 나서 중간 바닥을 찍을 때마다 종목에 대한 배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결국에 또 한 번이죠. 여기서 저점 찍고 또 저점을 찍었는데 이번엔 저점이 높여집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 레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소량씩 분할 매수를 좀 단행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78,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78,000원이면 직전 고점은 살짝 넘어가는 그런 가격인데 그만큼 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휴대폰 관련주가 아닌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다 보니까 시세가 좀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6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목표 주가는 78,000원,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3% 좀 안 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장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